상시 벽으로 다 센서 수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정조준했습니다.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고 서한을 보낸 것인데요. 사실상 한미 FTA 무력화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월 7일에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4개국 정상에게 무역 합의가 없을 때 8월 1일부터 적용될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25%에서 40% 수준이며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비율 중 일부 조정이 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4월 2일에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요. 일본은 기존의 24%에서 1% 인상되어 2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니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캄보디아, 태국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일부 국가의 관세율이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협상에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았습니다. 이 14개 중 첫 타겟은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7일 오후에 올린 트루스 소셜의 게시물에는 한국에 보내는 서한을 첫 번째로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한에서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로 한다면 한국에 부과한 25%의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보복관세 부과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 대한 서한도 같이 공개했는데요. 한국에 보낸 서한과 똑같은 내용으로 서한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왜 한국과 일본의 서한을 먼저 공개했냐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시장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양국을 적극 공략해서 무역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끔 타결하고 어느 수준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도 이 기준대로 무역 협상을 이어나가려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더라도 이때까지의 외교 관계를 보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한국과 일본의 서한을 먼저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관세인 25%를 받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관점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협상은 일본이 훨씬 많이 진행했거든요. 일본은 이때까지 7차례 협상을 했는데요. 한국은 지금까지 3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심지어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6월 말에 한 협상이 첫 번째 협상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미국에 내주고 굴종 외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었는데 기존 관세의 24%에서 1% 올라 25%를 맞게 생겼죠. 그런데 결과는 한국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협상을 계속 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이 협상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정권이 교체되면서 협상할 시간 자체나 여력이 없기도 했고요. 지금도 장관급 인사가 부재 중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해서 관세율이 사실상 0%입니다. 근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무역 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그리 많지가 않은데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들어주기에는 한국으로서도 무리가 좀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농산품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예로 들면서 쌀을 절실히 필요하면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한국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 쌀에 대하여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를 없애게 되어버리면요. 한국으로서는 농민들의 반발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디지털 규제 완화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당장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망사용료,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이러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완화나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한국의 이러한 위기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 목재, 핵심 광물, 구리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데요. 추가로 품목 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은 철강, 알루미늄의 50% 관세, 자동차의 25% 관세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씁쓸한 상황일 텐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한국 경제에도 분명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강하게 맞서거나 보복을 시사한 국가들에겐 관세 서한조차 보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동안 수많은 무역 마찰을 겪으며 상호 관세, 무역 문제 등에서 정면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고율 상호 관세 서한 대상에서 유럽연합은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미국의 관세 카드에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실제 과거에도 미국의 상징적인 품목에 보복 관세를 때린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연합은 미국 내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고 쓸 줄도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유럽연합의 태도를 위협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직접 통화를 통해 원칙적 합의에 근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기본 관세 10%를 수용하되 자국의 핵심 산업인 항공기, 주류, 자동차 부품 등은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확실히 지키고 줄 수 있는 건 최소한만 주는 전략을 썼고 그 강경한 자세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관세 회피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양국 모두 동맹관계, 외교적 부담, 대미 수출 의존도 등을 고려해 유화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미국 측의 무역 적재 해소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미국 내에 공장을 설치하는 등 수많은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5%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받았죠.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얌전한 나라들을 물기 쉬운 먹잇감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과 일본을 먼저 선택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재량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 국가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특별한 무역 논리나 수치보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인식과 정치적 계산이 더 큰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미국에 맞서면 관세를 피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임하면 오히려 집중 타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어찌 보면 선명한 메시지 전달의 정치쇼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슈의 룰을 이해하고 대응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상식과 외교의 틀 안에서만 해법을 찾으려다 강한 압박을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처럼 자국 핵심 이익에 대한 강경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트럼프식 협상에는 강대강 대치가 오히려 실리를 챙길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협상을 거쳐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죠. 현재 월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 유예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이번 8월 1일에 관세 발효도 계속 연기되어서 8월 1일로 유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딱 발효가 되진 않을 것이고 연기가 될 것으로 월가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당장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9월 1일까지 협상을 하겠다고 말해서 최소 9월 1일까지는 연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 관세 서한을 보낸 것이 일종의 군기잡기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안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로 파견되어 관계 당국과 관세 발효 전에 합의를 보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도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미 특사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고요.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에 대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길래 자신의 동맹국에도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 트럼프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 대미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 아닐 겁니다. 대미무역 적자 해소를 원했다면 가장 규모가 큰 중국을 때려서 대미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중국과도 합의를 받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다른 많은 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나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반복 언급하는 것은요, 그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쌀과 자동차라는 품목 자체가 쉽게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자신이 강자임을 인식하게 만들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죠. 그리고 이는 그대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테니 트럼프 대통령에겐 너무 좋은 카드죠. 그렇게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이 미국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상품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망 사용료나 디지털 무역 장벽과 같은 것들은 국민에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국에 유리하게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이 되면 좋겠지만요, 그게 힘들다면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